메이크업 필링이 못 때리기가 싶었네요.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라서 아, 계속 할 줄 알아? 들어간다니까? 말까 너무 한 번도 왜 이렇게 적어. 자, 그러면은 미안해. 유형 6번으로 넘어갈게요. 유형 6번. 자, 공통인 접선. 접한다라는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물론 공통인 접선 얘기 문제 중에서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fx에서의 접선이 다른 곡선과 접한다. 이런 것도 어차피 공통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 접점을 주면서 접선의 방정식을 뽑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때 만들어 놓은 새로운 함수를 가지고 얘랑 둘이 접한다 라는 걸로 쓰면 됩니다. 결론은 그냥 얘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나와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다른 거. 그래서 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접점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764번. 요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접한다라는 거는 만나면서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식에다가 2세제곱 집어넣은 게 등호를 만들어지고요.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둘 다 미분해서 2세제곱 집어넣은 것도 등식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미지수 두 개까지 처리가 가능해요. 미지수는 A, B 두 개.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복잡해서. 맞는 것 같아요. 지저분하긴 하다, 계산이. 아, 이게 식이 조금 지저분하네요. 잠깐, 근데 꼭 그렇게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4만 요거 나오고 B분에서 X분의 2세제곱분 빼기
여기 B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네. B가 없어. 미분했는데 마이너스 x 제곱분의 B. 오케이. 자, 여기 되면은 다른 것도 천천히 좀 풀어볼게요. 자, 숫자가 조금 지저분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했네.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로감수를 fx라고 하고 유리함수를 gx라고 한다면 당연히 2세제곱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요. f 2세제곱은 g 2세제곱.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기울기마저 똑같아야 되니까 f' 2세제곱은 g' 2세제곱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2세제곱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g 2세제곱 하면은 a 2세제곱 플러스 2세제곱분의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f' 2세제곱, 그러면 뭐 f' x 구해봐야 되겠죠. x분의 1이니까 얘는 2세제곱분의, 그 다음에 g' x는 이제 ax 미분하면 a고요. x분의 b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a 빼기 2 6제곱분의 b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얘를 줄인다는 기보다는 좀 보기 편하게 하는 거. 양변에다가 그냥 2세제곱 곱해보면은, 그렇죠? 위랑 식이 약간 유사하게 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1이 되고요. 우변은 a 2세제곱에다가 빼기 2세제곱분의 b.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버리면 좌변은 3 더하기 1이니까 그냥 4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지워지죠. 그래서 2a 2세제곱. 그래서 a 값은 2세제곱으로 나누니까 2세제곱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둘이 빼보면은 3 빼기 1은 2.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a들이 지워지네요. 그래서 2세제곱분의 b 플러스 2세제곱분의 b. 그래서 b는 2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둘 곱해버리면은 답이 2로 나오네요. 괜찮죠? 오케이. 결국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문자 2개씩 2개를 한 문자 한식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뭐 처리 방법은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뭐 이거 지금 A 제외한 나머지 넘겨서 그냥 여기서 대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B 값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산에 실수만 없다면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유형 7번으로 갈게요. 766번은 나중에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 정도까지의 문제 수준은 아닌데 잘 안 풀리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그냥 좀 넘어가 볼게. 시도해 볼 만하기 때문에. 자, 767번. 자, 역함수 그래프의 접선의 방정식. 자, 얘는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으로 우리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은 어차피 접점만 주어져 있으면 되기 때문에 gx 위에 x절표가 1인 점, 그죠? 1 줬죠. 그럼 당연히 함수값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 한번 잠깐만 직접 해볼게요. 내가 중간에 힌트 좀 빨리 줄게.
자, 힌트는 이렇게 됩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해도 되고요. 어차피 뭐 그래프 그린다 그러면 어차피 gx가 x좌표 1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렇죠?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뭘 기준으로 좀 찾아주면 되죠? x가 1이면은 y는 x에 대칭되는 점. 그쵸? fx 입장에서는 y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니 뭐 기울기만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쵸? y좌표가 1일 때 x좌표 찾아내서 gx의 y좌표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x는 y가 1인 지점에서 기울기 구해내면은 그냥 역수로 gx가 x 1인 지점에서의 기울기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그냥 역함수 만들어서 미분해가지고 기울기 뽑아내도 됩니다. 풀었나? 좀만 더 풀어볼게요. 혹시 저렇게 생기면 괜찮을까? 우리 역함수 미분법 잘 정리 안 돼 있지 아직? 왜냐면은 오늘 배웠지? 네. 미안. 자, 일단 저렇게 생겼는데 y는 x에 대칭되잖아요. fx, gx가. 그래서 기울기 역수인 거 가지고 화이팅. 걔? 초람수는 다 못 그려요. 그치? 근데 내가 이걸 그린 이유는 뭐냐면은 x가 0일 때가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절대로 0이 안 나오죠. 그래서 y는 ax가 또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얘가 점근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괜찮나? 어려워. 지금 내가 그냥 막 그려놓는다고 해도 이게 쉬운 건 아니라서. 그래프가 그리면 쉬운 건데 색깔은 아예 똑같은데 그래프를 못 그려 그리니까 답답해. 대충 그려. 괜찮아. 대충 그려. 우와, 잘했다. 이거 하고 있었네? 아니야, 이거 어차피 할 거니까. 이거 해볼게. 오케이. 자, 지금 뭐 부호가 살짝 문제인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4분의 파이지? 1,4분의 파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소리 보내줘. y절 x절편이니까. 자, 그래서 미안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응되는 점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y값이 1 나오게 하려면 여기 1사분면에 해당하는 것만 잡아줘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그냥 4분의 파이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접선의 방정식은 1,4분의 파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자, 이때 이 지점의 기울기 그럼 f' 4분의 파이죠. 그러면 f'x는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자, 그럼 f' 4분의 파이는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라서 XX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라서 얘는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분의 그냥 2로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요 기울기가 2네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나? 플러스 2분의 1 실수. 자, 그럼 얘는 기울기 2분의 1이면서 지나가는 점좌표가 1,4분의 파이.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1 플러스 4분의 파이. 근데 x절편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y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 좌변 넘기고 다 2를 곱해버리면 되니까 1 빼기 2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x절편은 1 빼기 2분의 파이. 1 빼기 2분의 파이. 오케이.
나는 그래프 말고 그냥 온리 수식으로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얘는 y는 g 프라임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g 1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해주면 되겠고요. 1인 지점에서의 함수값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1인 지점의 함수값을 구하려고 한다. 몰라, 그냥 뭐 k로 잡을게요. 왜? 그러면 fk가 1이니까. 그쵸? 역함수니까. 자, 그러면 탄젠트 k가 1이니까 k 값은 4분의 파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는? 저거 그냥 역함수 구현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그쵸? 어차피 fx가 탄젠트 x니까 y는 탄젠트 x. 자, 그러면은 x는 탄젠트 y가 되겠네요. 역함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 그럼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dy분의 dx 시컨트 제곱 y가 되기 때문에 dx분의 dy는 코사인 제곱 y.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x에 1 집어넣는 거죠? x에 1. 그럼 여기다 x에다가 1 집어넣는 건데 x에 1 집어넣는 게 지금 4분의 파이예요. 그쵸? y가 4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1이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이 뭘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을까? 그쵸? 요거는 쓸까 하다가 말았는데 G'2를 구하는 다른 방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성함수로도 가능하다 그랬죠? F에다가 G를 합성하면은 X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탄젠트 GX죠? 얘가 X. 그래서 이걸로 미분해서 들어가도 돼요. 괜찮지? 이거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GX 곱하기 G'X는 1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G'X는 코사인 제곱 GX. 됐죠? 그래서 G'1을 구한다. 그럼 코사인 제곱 G1인데 뭐 아까 전에 G1 구한 게 4분의 파이였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최종 버전에서는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최종 버전에서는. 그렇죠? 이게 그래프 대칭성하고 똑같은 내용, 수식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예 식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식을 안 주기 때문에. 미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유형 8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8번. 매개변수 함수로 나타내어진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이것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774번만 갑시다. 774번. 이것도 중간에 그래프 그리면서 힌트를 좀 줄게요. 774번.
자, 매개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지점에 만약에 접선의 방정식을 긋는다. 지금 얘 함수는 그래프는 그냥 맞지만 그냥 몰라도 됩니다. 이거 뭐 쌍곡선 그래프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매개변수 함수로 만들어진 그래프가 뭐 대충 있다고 칩시다. 이게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해도 돼요. 만약에 모르겠으면은 아무렇게나 그냥 그려요. 아, 진짜로.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그냥 세타가 몰라. 세타가 뭐 3분의 파이면 뭐 어딘가 있겠지. 그 지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돼요. 괜찮죠? 그래프 안 그려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3분의 파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요 식의 루트 3이야? 루트 3이네. 루트 3이네. 미안해. 루트 3. 자, 그래서 얘는 y는 그쵸? 이게 d 세타분의 dx 분의 d 세타분의 dy. 그쵸? 그때 세타가 3분의 파이인 지점이 기울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의 x좌표는 x. 언제? 세타가 3분의 파이인 지점의 x좌표. 그 다음에 y. 언제? 세타가 3분의 파이인 지점에서의 y좌표.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만약에 이 함수를 f세타, 얘를 g세타라고 한다면 이 접점의 좌표가 f3분의 파이, g3분의 파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쓴 겁니다. f3분의 파이, g3분의 파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 쓴 거예요. 이 둘이 지금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뽑아내주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좌표 뽑아내주고, 그리고 항등식이니까 둘이 똑같다. 그러면은 a와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1차의 계수비, 상수항 계수비. 괜찮죠? 오케이.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잘했네. 오케이, 90. 기울기는 예분의 얘잖아요. 괜찮아? 세타에다 3분의 파이 집어넣은 걸로. 이게 좀 dx는 dy인 거지? 잘못 쓴 거지? 쓰려고 하다가 잘못 쓴 거지? 아니 근데 이거 하려다 하려다가 그냥 넘어간 건가? 한 번에 그냥 한 거구나. 2분의 b 90% 셌다. 그러면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2 맞네요. 요게 지금 1인 상태지? 있구나.
이게 잘라서 온 거구나. 답이 나왔구나. 미안해. 오케이. 이게 잘 될까? 이상하다. 오케이.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그런 거지? 아직 계속 하는 건 너무 있던 것 같아. 오케이. 뭐가 답인지 잘 모르겠네. 답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답이 거의 다 다른데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게 좀 식이 되게 길게 써놓기는 했는데, 자, d세타분의 dx가 a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d세타분의 dy는 이제 탄젠트 세타 미분했으니까 b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것만 놓고 본다면 얘는 얘분의 얘기 때문에 a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 분의 a 시컨트 그죠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a가 아니고 b구나. 그래서 시컨트 하나 약분해 주고 나면은 나머지 a분의 b 하고 탄젠트 분의 시컨트니까 코시컨트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코시컨트라고 안 써도 돼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분의 시컨트는 코사인 분의 1이니까 a분의 b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1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파이 집어넣은 거니까 세타의 3분의 파이 세타의 3분의 파이 세타의 3분의 파이 집어넣은 거라서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a분의 b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기울기가 지금 얼마로 나와야 된다고요? 1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2b가 루트 3a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얘랑 얘 구해줘야 되는데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x에 집어넣었다면 시컨트 3분의 파이 그죠? 시컨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3분의 파이분의 1 그래서 얘는 그냥 2로 나오네요. 그렇죠? 2a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3분의 파이니까 루트 3분의 1 그래서 루트 3분의 b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울기가 지금 1이잖아요. y는 x x랜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a 플러스 루트 3분의 b 그렇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a 플러스 루트 3분의 b인데 지금 그 상수항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3인 걸로 그냥 봐주면 될 겁니다. 자, 그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가 말고 이렇게 갑시다. 지금 이 식에서는 양변에 루트 3을 곱해주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루트 3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루트 3a는 2b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루트 3a를 2b로 바꿔버리면은 마이너스 4b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 그래서 b는 1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b가 1이니까 a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b 값을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네. 그래서 a, b 둘 곱하면 루트 3분의 2 3분의 2 루트 3 에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해. 루트 3분의 2. 미안해. 다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A,
곱이 루트 3분의 2인데 3분의 2 루트 3이 답이네요. 아이고 그쵸? 아 오케이 여기 맞네요. 자 그러면은 음함수로 나타낸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괜찮을까? 계산해보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 A 값이 루트 3, 3분의 2 루트 3 나오더라고. B는 1 나오지. 잠깐만 일단은 저기 775번 먼저 잠깐 좀 풀어보고 있을게요. 뭐 어렵진 않으니까. 아 이게 곱하기가 아니더라고. 이게 예분의 예잖아요. 그래서 시컨트 약분하니까 A 탄젠트 세타분의 B 시컨트 세타. B가 지금 빠졌어. 그리고 탄젠트가 분모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 탄젠트 세타분의 B 시컨트 세타가 2. 그래서 여기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그죠? 루트 3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 루트 3 예. 루트 3분의 2 그래서 A분의 B가 2분의 루트 3으로 나오더라고요. A분의 B가 미안. 어쩐지 식이 좀 짧게 나왔는데 아이고 화이팅. 좀 헷갈리나. 혹시 답이 아니야? 잠깐만. 답이 이게 아닌데? 답이 6루트 3인데? 답이 6루트 3인데? 나 지금 뭔가 틀렸는데? 식에서 루트 3분의 B가 아니라 루트 3B였네요. 여기 틀렸구나. 탄젠트 3분의 파이면 루트 3인데 미안해. 루트 3분이네요. 이런 계산 실수를 그래서 루트 3을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2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3b가 되네요. 3b. 그래서 루트 3의 1을 2b로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3b라서 b가 3이네요. b가 3. 그러면은 b가 3이니까 6. 그래서
A는 2루트 3이네요. 아, 이런. 아, 그래서 미안해. 곱하니까 6루트 3이네. 미안해. 아, 이래놓고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 미안해. 아, 내가 실수를 하다니. 아, 내가 실수를 하다니. 미안. 파이팅. (0,2) b, 마이너스 5분의 8. 그죠? 뭐 이 문제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쵸?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 음함수 미분법만 잘 쓰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쵸? 혹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미분법 이용해서 식 좀 정리해 볼게요. 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마이너스 9xy는 빵. 자, 요 위에 점 2,4. 그쵸? 요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네. 몰라,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 위에 있는 어떤 2,4 인 지점에서의 접선이 지금 0,a랑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5분의 8을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프는 솔직히 그냥 안 그려도 됩니다. 수식으로만 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본다 그러면 그렇죠? 3x제곱 플러스 3y제곱의 y 프라임, 그 다음에 9xy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 프라임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2,4인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일단 구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미안 2,4를 집어넣어 볼게요. 잠깐만 4, 3, 12 플러스 16의 3배니까 48 y 프라임. 근데 이게 지금 2,4인 지점에서의 y 프라임이에요. 그 dx분의 dy. 그 다음에 빼기 4 집어넣으면 36 빼기 x에다 2 집어넣으면 18 y 프라임. 그렇죠? 2,4인 지점에서의 y 프라임. 이게 지금 빵. 자, 그래서 얘는 48에서 18 뺐으니까 30배의 y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둘 다 하면 마이너스 24니까 넘기면 24가 되겠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 2,4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0분의 24. 그래서 6으로 나누면 5분의 4가 되겠네요. 자, 기울기가 지금 5분의 4. 너무 크게 나왔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 5분의 4면서 지나가는 점이야 뭐 2,4니까 이걸로 그냥 잡아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0,a y절편과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5분의 8 두 개 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좀 빨랐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미분밖에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쵸? 그냥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밖에 없어요. 그쵸?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계산이니까 그냥 미안 좀 빨리 넘어갔어요. 자, 이거 마저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5분의 4x 빼기 5분의 8 4에서 5분의 8 빼면은 플러스 5분의 12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0,a를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a는 5분의 12가 되겠고 맞지? 또 틀리지 않았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 마이너스 5분의 8이라 그랬으니까 집어넣어 볼게요. b, 마이너스 5분의 8은 5분의 4b 플러스 5분의 12. 그래서 5분의 4b가 다 넘기면은 마이너스 5분의 20이라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5로 나옵니다. 그래서 a와 b 두 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번엔 맞죠? 오케이. 이번엔 맞죠? 오케이. 자, 제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해. 유형 9번에 관련해서는 좀 넘어가 볼게요. 어차피 지금 다 단순 계산들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는 익숙해지기 위해서 반복 훈련이 지금 최우선입니다. 자, 증가와 감소 여기서도 딱히 설명할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증가 감소는 일단 증가함수의 정의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증가함수의 정의는 큰 거 집어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그쵸? 자, 근데 얘가 정의예요. 얘가 정의. 그 무엇보다도 얘가 만족돼줘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증가함수들 중에서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본다면 얘는 f'x가 0보다 크면 되죠. 왜? 만약에 구간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함수라고 한다면 그것도 미분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은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참고로 증가함수는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 없습니다. 불연속이어도 증가함수가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증가함수가 맞습니다. 괜찮죠? 왜? 정의 자체가 큰 거 집어넣었을 때 큰 것만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커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증가함수. 당연히 미분 불가능한 애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다가 뭐 이렇게 나오는 애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첨점이라서 미분 불가능이지만 증가함수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미분 가능한 경우의 한정에서는 f'x를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f'x가 0보다 큰 애들을 잡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fx는 이거 실수. 이런 애들 제일 많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y는 fx라고 쳤을 때 x 세제곱 같은 거. 그쵸? 자, 얘는 증가함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쵸? 증가함수라고. 자, 그러면은 이걸로 미분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럼 3x 제곱이죠?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치함수로 나오게 돼요. 자, 문제는 뭐예요? 얘는 f'x가 구간에서 전부 양수로만 나오나요? 그렇진 않죠? 괜찮나요? 얘는 전부 양수로만 나오진 않습니다. 왜? x가 0인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뭐야?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야 라고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양수가 아니면 그러면 증가를 안 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증가를 안 하는 0인 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얘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증가함수인지 아닌지는 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걸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얘를 쓰는 것뿐인 거지 엄밀한 증명은 얘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딱 되는 지점은 유일하게 x가 0인 지점이에요. 그럼 얘만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얘의 자극함을 구해보면은 얘는 0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요. 수렴값이 0인 것 뿐인 거지. 그리고 우극함 같은 경우에도 잡아보면 얘는 0보다 조금이라도 큽니다. 그렇죠? 무조건 양수예요. 0에 한없이 가깝게 가서 수렴하는 게 0인 것 뿐인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얘는 x가 0인 지점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무조건 더 커집니다. x 커질 때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기울기는 0 나오냐? 얘는 우미분 계수가 0인 점과 바로 오른쪽 지점 간의 기울기가 한없이 0으로 수렴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우미분 계수가 무조건 양수예요. 괜찮나요? 우미분 계수가 양수인데 수렴값이 0인 것 뿐입니다. 그렇죠? 좌미분 계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양수예요. 근데 수렴값이 0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종종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우미분 계수는 사실상 도함수의 우극함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좀 달라요.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데 굉장히 유사해요. 우미분 계수랑. 그래서 0인 지점에서 미분 계수는 도함수에다가 0 집어넣은 함수값과 똑같은 게 아니고 극한값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괜찮나요? 도함수의 극한값과 비슷해요. 그래서 오미분계수가 0이 아닌 거구나. 한마디로 기울기 0인 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괜찮나요? 기울기가 0인 경우가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렴값으로는 우리가 0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걸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0이 아닌데도 정수 0으로 보잖아요. 왜냐면 그게 극한의 시작, 미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 걔를 수렴값으로 보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나중에 사후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후 처리 중에 하나가 등호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등호 집어넣는 거.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또 뭐예요? 얘를 등호를 집어넣어 버리면 그럼 기울기가 0보다 커나 같으면 증가함수냐? 라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상수함수가 등장을 하면서 그쵸? 나도 기울기 0보다 커가 나왔잖아. 나도 껴줘.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이런 건 빼야 되죠? 그래서 쟤는 0도 아무나 넣어주는 게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0 플러스까지만이야. 0 플러스까지만 등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증가를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수렴값으로만 0인 애들 딱 걔까지만 넣어주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지만 편의상 우리는 이걸 그냥 F'X는 0보다 커놨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예요? 증가함수면은 구간에서 F'X가 양수다. 자, 얘는 증가함수면 얘다. 맞아요. 괜찮아요? 그럼 얘가 이 안에 포함되니까. 그러면 F'X가 0보다 크면은 증가함수다. 맞아요. 괜찮네. 자, 그러면은 증가함수면 구간 안에서 F'X가 0보다 커놨다. 그쵸? 맞아요. 괜찮죠? 자, 그럼 F'X가 0보다 커놨다면 증가함수다. 이건 안 됩니다. 괜찮죠? 왜냐면 얘가 되는 이유는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무조건 다 되는 건데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겸사겸사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만한 곡선들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완만한 곡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똑같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완만한 곡선들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도 기울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가 되잖아요. 숫자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함수 내에서만 그게 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y는 fx, x세제곱 요게 1대1 함수잖아요. 증가함수죠. 그럼 당연히 역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역함수를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y는 x 대칭 한 함수 세제곱근 x. 자, 그럼 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까요?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쵸? 다 완만한 곡선밖에 없으니까. 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다 완만한 곡선이니까. 근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0인 지점에서 기울기가 무한대라서 정의가 안 돼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 x세제곱 같은 경우에 얘는 기울기가 빵이잖아요. 얘는 거의 역수죠. 0분의 1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0인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 gx는 실제로 미분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세제곱근 x의 3분의 1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3분의 1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그렇죠? 3 세제곱근 x제곱분의 1이에요. 자, 그럼 g'0은 0분의 1이에요. 괜찮나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그래프상으로는 함수도 맞기도 하고 완만한 곡선이잖아요. 근데 왜 미분 불가능이야? 정의가 안 돼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완만한 곡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분 가능은 아닙니다. 자, 일단
증가함수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냥 핵심은 그냥 요거예요. 요거 딱 0 플러스까지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780번 요거를 한 번만 잠깐 고민 좀 해볼게요. 잠깐 고민 좀. 이게 수식 쓰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놓고 좀 천천히 설명할게요. 잠깐만 고민하고 있어 봅시다. 그죠? 우리는 당연히 기울기 가지고 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기울기 가지고. 왜? 미분 가능한 함수다 보니까 그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들어가 주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면은 f'x는 그죠?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분의 얘는 x제곱 빼기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1차 항이 4x 그 다음에 상수항이 플러스 5로 나오겠네요. 자, 그럼 얘가 증가하는 범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냐? 이 그래프는 얘 함수의 그래프인데 진짜 많이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분수함수 그래프 중에 하나예요. 보통 어떤 식으로 그려주냐면은 얘는 x에다 2 집으면 빵 나오죠? 분모는 무조건 양수죠? 2보다 크면 무조건 다 양수밖에 안 나와요. 분자 때문에. 2보다 작으면 다 음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음에서 양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x에다 무한대 보내버리면은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0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0으로 수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보내버리면은 또 얘도 0으로 가죠. 음수지만 그래서 0으로 갑니다. 앞으로 되게 많이 볼 그래프예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되니까 증가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지금 얘가 분모는 무조건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분자의 부호 판정 이것만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마이너스 묶어주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얘는 지금 1과 5에서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부터 5까지만 증가하네요. 딱 1부터 5까지만 증가하게 돼요. 그죠? 이건 그냥 눈도장 찍으라고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눈도장 찍으라고. 지금은 아직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거 뭔가 좀 잘못 구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구나. 그럼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구나. 미안. 미안.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은 좀 빠르지? 괜찮아요? 근데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딱히 할 게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꾸 그래프 그리고 자꾸 부연 설명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밑밥 좀 깔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가서 이제 그래프 그릴 때 한 번에 들어오면은 조금 충격이 세니까 자꾸 일부러 그래프 자꾸 그려놓고 있는 거야. 눈도장 찍으라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유형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실수 전체에서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 7, 8, 4번 요거 하나만 좀 봐볼게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라서 이거는 많이 나오는 그래프는 아니네. 그죠? 미분해 보면은 어차피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었을 때 2차 식이 등장을 하죠. 걔가 어차피 지수항은 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묶여있는 그 2차 항이 전부 다 음수로만 등장을 해주면 되고요. 판별식 밖에는 쓸 게 없습니다. 그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었을 때 2차 항에서 음수로 나오면서 판별식 밖에 쓸 게 없어요. 다시 한번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0이 문제가 되는 거는 상수함수밖에는 없어요. 진짜로 상수함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막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고 그때 일부 구간에서 막 상수함수 등장을 하고 있으면 그때만 좀 조심하면 돼요. 진짜로.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일반형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등호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등호 다 집어넣어도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실수 전체에서 이것만 나와주면 되는데 f'x가 이제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2x, 그 다음에 상수항은 a 빼기 2가 되겠네요. 요게 실수 전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어차피 얘는 무조건 0보다 커 났잖아요. 아니 0보다 커 같은 게 아니고 0보다 크죠. 그래서 요것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요것만. 그래서 x제곱 빼기 2-ax 빼기 a 플러스 2, 요게 0보다 커 같으면 되니까 2차 함수가 전부 0보다 커 같은 상태로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래프는 좀 웃기기는 한데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해요. 미안해. 이건 그냥 무시해요. 이거는 이 그래프가 맞는데 뭔가 좀 매칭이 잘 안 되네요. 나중에 도함수 이용해서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그때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정리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4a 빼기 8, 요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들어가면 되겠고,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 플러스 4a 빼기 8, 0보다 작거나 같다. 아이고. 자, 그래서 얘는 4a 지워지니까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 기만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총 5개. 5개. 네.
오케이. 좀만 힘내. 좀만 힘내. 좀만 힘내. 오늘 소개 목적을 좀 달성해 가고 있는 것 같아. 야, 오늘 이거 많이 끝내면 참 좋은데.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끝내고 도함서령 2를 한 반쯤 끝내고 그러면은 야, 좋다. 아, 왜냐면 여기 진짜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변곡점 빼고는 딱히 설명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프 그릴 때 좀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자, 그래서 뭐 밑에 걸로도 좀 가볼게요. 아, 이게 사실 삼각함수도 좀 보는 게 좋긴 한데 삼각함수를 한번 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 788번으로 가볼게요. 788. 너무 쉬웠지. 다시 할게. 아니, 이건 맞았는데 얘를 잘못 썼어. 얘는 맞았는데. 또는이 아니지. 둘 다 성립해야 되지. 그래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전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어차피 코사인 x는 감소함수라서 0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죠. 그래서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이렇게 들어가면 좀 안 되는데. 일단 얘 기울기가 맞네. 맞네. 그렇죠. 어차피 A 플러스 1이 제일 크지. 그죠? 얘가 가장 큰 것조차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오케이. 어디 갔더라? 이쪽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등호가 들어가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최대값이 A 플러스 1이잖아요. 그 값마저도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얘는 열린 구간이라서 0일 때 함수값이 없어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들어가는 게 맞는 거.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닫힌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간 안에서는 담수하는 게 맞아서 보통 등호를 넣어줘요. 오케이. 등호 넣었네. 여기서 그냥 얘 넣었을 때랑 얘 넣었을 때가 얘 넣었을 때보다 작으면은 작은 것도 해야 되고 2번 했을 때 여기다 넣은 거하고 0보다 작은 것도 맞아요? 근데 함수 지금 기울기 함수 얘기하는 건가? 네? 그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2번에 파이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작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건가? 그거랑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기울기만 봐도 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기울기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감소기 때문에. 등호 들어가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식이 조금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감소. 이거는 그래프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수식으로 한번 좀 봐볼게요. 자, 어쨌거나 기울기가 A 플러스 코사인 X. 그쵸? 이게 구간 안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때 A 코사인 X는 그래프가 A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A가. 그리고 코사인 X니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가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너무 올라가는데? 자, 이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딱 여기까지 중에서 요 그래프가 감소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 구간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최대값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괜찮네? 그렇죠? 자, 그러면 0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큰 상태예요. 0,a가 아니네. 0,2. 0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인데. 그렇죠? 미안. a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래서 얘는 0,a 플러스 1.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지금 최대값이기 때문에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게 0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니까. 그렇죠? 이게 나중에 부등식이 활용해서 얘기할 건데 구간 안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면 실수 전체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 이거는 그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 아니면 그 전체에서의 최대값 최대 최소 문제라고 그냥 생각해도 돼요. 괜찮죠? 지금 이것도 얘가 감소한다? 그러면 도함수가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이미 음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0도 포함됩니다. 0도 포함돼요. 그래서 등호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느낌? 미안해. 뭔가 안 와닿지? 참고로 fx가 x 플러스 sin x가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어차피 y는 x, 선 따라서 sin x는 오르락내리락 해서 첨부만 되잖아요. y는 x를 좀 기준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좀 뱀처럼 이렇게 또아리 틀면서 가는 느낌? 그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어차피 x를 그대로 미안해. 나중에 미분하고 다시 할게. 근데 2분지 2니 이 그래프는 어차피 볼 일은 없기는 하겠다. 근데 뭐 일단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극대극소에 관련된 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극대극소. 자, 아니 내가 지금 이걸 왜 보려고 하냐면은 극대랑 극소 정의를 좀 제대로 알아야 돼가지고 근데 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불러만 좀 얘기할게요. 자, 극대의 정의는 얘는 영어로는 로컬 맥시멈 그렇죠. 지역에서 가장 큰 값이에요. 그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값. 자, 그래서 지겹지? 몇 번 들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하하하하. 뭐 지겨운 사람들 여럿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자, 얘는 원래 정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이에요. 그렇죠.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 그러니까 얘는 약간 좀 뭐 이런 구간이 있다고 친다면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친다면 이런 거 잡아내려고 이제 극대라는 정의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극대라는 정의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도움이 많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100m 달리기 국가대표를 뽑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전 국민을 다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1등들, 그죠? 1등들을 뽑아가지고 도대표를 뽑는 거예요. 극대들을 뽑는 거예요. 지역장, 그죠?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다시 본선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극점과 양끝 값들 가지고 최대 최소 찾아냅니다. 그게 극대의 좀 큰 취지 중에 하나예요.
물론 실제 극대는 그래프 그리려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래프 그리는데 더 많이 쓰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은 얘는 왜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나오냐, 얘는 어떤 구간과 열린 구간이 합친 상태예요. 자 어떤과 모든의 차이는 뭐예요? 자 모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성립해야 되는 거고, 어떤은 한 번만 성립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건물 안에 모든 사람은 남자다 이러면은 거짓이죠. 왜냐면 다 남자여야 되니까. 근데 이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은 남자다, 그건 참이죠. 왜냐면 누구라 하나라도 남자기만 하면 참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어떤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 안에서 구하고 싶은 구간 아무렇게나 좁게 잡아도 되고 넓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막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잡은 구간들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최대 뜨면은 얘는 극대로 잡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하고 싶어서 구간을 잡았어요. 그 구간을 요만큼 안 잡았어요. 좁게. 그럼 얘는 이 구간 안에선 얘가 제일 크네. 극대. 맞아요. 괜찮죠? 자 근데 얘가 극대인 걸 잡으려고 구간을 잡았는데 구간을 지나치게 넓게 잡았어요. 그럼 얘는 극대인 걸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간을 잡아버리면 극대는 얘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당연히 내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간을 넓게 잡을수록 좋아요? 아니면 좁게 잡을수록 좋아요? 당연히 좁게 잡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나는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 좁다 한없이 좁아서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점을 기준으로 정확한가 우극한만 남을 때까지, 3점 남을 때까지 좁혀서 좀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구간은 뭐 그렇다 쳐요. 그럼 열린 구간은 뭐예요? 열린 구간은 왜 닫힌 구간이 아니고 열린 구간이지? 왜 굳이 이런 용어를 쓰지? 왜냐면은 닫힌 구간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구간 잡아놨을 때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최대값, 얘가 최대죠? 그럼 얘가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점 기준으로 닫힌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얘는 또 극소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모든 점들은 다 극소면서 극대가 다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내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열린 구간으로 잡아놔요. 왜? 열어버리면 열어도 그럼 여기가 제일 큰 거 아니냐. 자 최대라는 용어는 뭐냐면 가장 최자의 클 대자죠. 가장 큰 거예요. 얘보다 큰 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닫혀져 있으면 얘가 제일 크니까 최대가 되는 게 맞는데 열어놓잖아요. 열어놓으면은 자 확대 끝이 없다 그랬죠. 영원히 증가합니다. 영원히 증가해요. 그래서 최대가 아예 정의가 안 돼요. 괜찮죠?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값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극대가 안 나오겠구나.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잡는다고요? 얘를 줄여서 3점 중 최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3점 중 최대 5글자. 이 5글자 안에는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찮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3점 중에서 최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걸 가지고 정의라고 얘기하면은 큰일 나죠. 정의는 얘가 정의니까. 사실 이것도 엄밀한 정의는 아니에요. 현대 미적분학에서는 정의 이렇게 안 잡습니다. 근데 그냥 고등과정에서는 이걸 정의를 쓰고 있는 상태예요. 정의라고 하는 거는 약속만 제대로 되면 되기 때문에 오해만 섞이지 않게끔 명백하게 정리만 되면 돼요. 사전적 의미처럼. 그래서 이렇게 봐도 전혀 문제 안 생겨요. 최대한 축약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얘가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돼요. 자, 그래서 딴 거는 다 떠나서 요거 하나만 연습해 보면 좀 괜찮아요. 자, 이걸로 점 이거 길기 빵이에요. 빵. 점 이건 상수함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만 극대극소 판단 한번 해볼게요. 7개만. 자, 그럼 요 점은 극대요, 극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은 얘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좁은 구간만 잡아놓으면은 좌극한과 우극한만 비교해보면 되죠. 그럼 얘는 세 점 중에 제일 크지도 않고 제일 작지도 않습니다. 얘보다 큰 게 있고 얘보다 작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요 점은 극대의 극소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명백하게 잘 쓰고 있는 극대예요. 자, 얘는 좌극한, 우극한 놓고 보면은 세 점 중에서 얘가 제일 커요. 그래서 극대가 맞습니다. 자, 그럼 요 점은 극대의 극소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긴가 민가하면 무조건 정의를 떠올려요. 정의에 부합하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요 다섯 글자에는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 아예 없습니다. 자, 얘는 좌극한이 여기 있고요. 우극한이 여기 있어요. 얘보다 다 크죠? 그러니까 극대는 아니에요. 근데 얘보다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이 동네에서 얘가 제일 작아요. 극소예요. 괜찮네. 자, 그럼 요 점은 극대예요, 극소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극대가 맞습니다. 극대가 맞아요. 왜? 좌극한 여기 있고 우극한 여기 있죠? 얘보다 작은 것들은 있지만 얘보다 큰 게 없어요. 이거 잘못 잡는다고 구간 이렇게 잡아놔 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구간이니까 한 번만이라도 그 구간에서 최대 뜨면 무조건 극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자, 그럼 요 점은 극대예요, 극소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면 얘 좌극한 얘보다 작고요. 우극한 얘보다 커요. 그렇죠? 자, 그럼 요 점은 극대예요, 극소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얘는 미분 불가능. 얘는 미분 불가능. 얘는 아예 불연속이고요. 얘는 연속이죠. 자, 얘는 좌극한 여기 있어요. 우극한 여기 있어요. 그쵸? 얘보다 작은 거는 있어요. 작은 게 있으니까 얘는 극소는 아니에요, 일단. 얘보다 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극대예요. 괜찮네? 얘보다 큰 것만 없으면 됩니다. 얘가 제일 큰 거예요. 둘이 똑같아도 둘 다 최대인 거예요. 괜찮죠? 우리가 그 올림픽 나갔을 때 둘이 공동 1등 했는데, 공동은 안 돼. 은메달 2개 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금메달 주죠? 똑같아요. 둘 다 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은, 그러면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자, 다시 한번 정의만. 얘는 좌극한이 여기 있고요. 우극한이 여기 있죠. 얘보다 큰 거 있어요? 없어요. 얘가 최대예요. 극대예요. 얘보다 작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극소예요. 얘는 극대 면서 극소인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잘 정리해봐요. 진짜로. 이거 진짜 극점이다! 라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미분부터 하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로. 이거 수능에서 이거 함정 여러 번 나왔어요. 진짜로. 요런 거 불연속, 미분 불가능 이런 거 다 극점으로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주 나와요. 최근에도. 자, 그럼 이런 건 언제 쓰는 거냐? 그래서 미분 가능할 때만 쓰는 거예요. 미분 가능할 때만. 왜? 도함수에다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도함수가 있는 애들에다가만 활용했을 때는 극점이 전부 다 기울기 일단 빵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극점이 나오는 애들이 지금 미분 가능한 상태. 미분 가능한 상태면 일단 연속이어야 되죠? 그럼 일단 얘. 그 다음에 얘. 또 없는데? 그쵸?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에 또 있어요? 있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극소. 그쵸?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는.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괜찮네? 그래서 미분 가능할 때는 기울기가 0으로 나오고 F'X가 부호가 전후로 바뀌어야 돼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경우. 그럼 얘는 빠졌잖아. 그래서 상수함수만 예외로 둡니다. 그렇죠? 상수함수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돼요. 지금 보면 상수함수 지금 2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튀어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도 튀어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상수함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야. 생각보다 은근히 복병이 많아요. 진짜로 상수함수가.
근데 상수함수가 나오는 경우는 진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몇 년 전이더라? 4년 전인가? 수능 특강 레벨 3에서 문제 풀다가 학생 하나가 질문하는 거야. 고3 친구인데 진짜 한참 얘기했었는데 선생님 극대면서 극소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문제 나오면 기억 잘 못해요. 이 극대면서 극소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딴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요것만 연습하면 돼요. 요것만 해보면 돼요. 정의 제대로 알면 되고요. 그럼 왜 이렇게 줄였을까요? 왜?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겠죠? 까먹지 말라고 줄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틀리니까. 현대 고등 과정에서 놓고 보면은 세종중 최대 이렇게 잡아도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접논리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지? 오케이. 자, 아무튼 미안해. 좀 뻘소리가 길었어요. 자, 미분 가능할 때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미분 가능할 때만.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치만 셀은 전부 미분 가능한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미분 가능한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써요. 여기서는 어차피 기초 연습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거 겨울방학 때 끝나고 나면은 학기 중에 자이스토리 나갈 거예요. 자이스토리를 나가지 자이스토리 아닐 수도 있겠다. 지금 자이스토리 아니겠다. 지금 기출문제집을 지금 미적분을 만든 상태여가지고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만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미안해 이걸로 나갈게. 학원 교재예요. 프린트로 줄게. 우리는 줄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때 나갈 때 보면은 아마 굉장한 문제들 많을 겁니다. 진짜로. 자, 알았어. 미안해. 너무 늦게 끝냈지?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 다 끝낼 거예요. 다 끝내고 이제 도함사령 2도 절반 이상 나갈 겁니다. 고생했어. 와. 어디까지 풀어요? 숙제는 미안해 그냥 유형 12번까지만 일단 풀고요. 극대극소는 다음에 왔을 때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극대극소는 789번까지만 갑시다.